보드게임 할까? 가끔은 콘솔도. 가끔은 PC도. 종합 보드게임 방송 베레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틀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계신 두 분도 청취자분들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살도 먹었다 그럴까 왠지 싫다. 축하드립니다, 혜린유. 갑자기 싫다. 싫으세요?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아직 덤덤해지니까 좀 걸릴 것 같아요. 노래 불러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요. 좀 짜증날라 그래. 방송 시작부터, 새해 방송 시작부터 이런 짜증나는 방송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오늘도요, 게임 얘기 할 건데요. 네. 오늘은 네. 종합게임 방송에 어울리는 방송을 저희가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 새해가 됐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죠. 베레모. 어떡할까요? 저희 지금 사실 협의 중에 있긴 한데, 있죠. 세 명이서. 네. 지금 셋 다 사실은 점점 바빠져서. 제가 봤을 때 레인트리님은 그다지 지금 비수기. 저는 비수기죠. 비수기인데.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전 지금 살짝 성수기. 저쪽은 극성수기. 몽크르님은 극성수기.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한 주에 한 번 방송이 굉장히 빡빡할 듯해요. 그렇죠. 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있어요. 제 욕심이기도 하고 우리 베레몽 시작할 때 협의를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게임을 네. 겉핥기로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쓸 거면 아예 하지를 말자. 그렇죠. 어느 정도 해보고 그 게임에 대해 이해가 있고 진짜 떠들 만큼의 숙련도가 되면 그때 하자. 맞아요. 그게 좀 모토여가지고 그렇죠. 대충 원래 게임이란 게 그래요. 한 번 해보고 나면은 감이 안 오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했을 때 나중에 인식이 바뀌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죠. 네, 게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그거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게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만나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무래도 신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격주에 한 번 방송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슬픈 소식이. 그러게요. 그래도 저희 롱런 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희 작년에는 한 반년 동안 20화 가까이 했으니까 네. 올해는 격주에 한 번 하면 그게 한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2배인데 그렇죠. 네. 화수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 말까지도 네, 저희가 이 방송을 유지하면서 격주에 한 번 하면은 그때 한 40화 좀 넘게 쌓이겠네요. 내후년까지 유지해야죠. 셋이서 공략했던 게 있는데. 아무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생업까지 벌어가면서 일신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격주로 하는 게 양질의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위해서 좀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래도 요즘에 합니다. 예. 보드게임 쪽에 팟캐스트들이 다양하게 생겨나서. 맞다. 이번에도 또 하나 생겼던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죠. 바보들. 예. 처음에 뭔가 했는데 그렇구나. 이름 다 들어보고. 다 들어봤거든요. 예. 좋았습니다. 굉장히 깔끔 담백한 방송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어쨌거나 서울권이 아닌 데서 하시는 거라.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응원하고요. 나중에 이제 경상도권에서도 하나 생겼으면 이제 전라도권 하나 이렇게 생기면. 제주도. 지역 감정을 주장하는 거 아니? 지역 감정. 아니요, 다양한 말로 이제 맞아요. 다양한 이제 방언과 이런 거 섞여가면서. 사투리와. 어쨌든 그것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할 얘기 있는데 팟빵 댓글 중에 앱솔루트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잘 봤어요. 전 잘 봤습니다. 예, 봤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지? 앱솔루트님 맞아. 그리고 앱솔루트님은 이걸 초면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 많이 들었거든요. 듣고 말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에겐 굉장히 낯이 익은 아이디였고요. 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예, 댓글 잘 봤고요. 실제로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실제로 본 건 아닌데, 뭐랄까, 다른 댓글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봤어요, 아이디를. 아마 앱솔루트님. 전 직장 쪽에서. 왜 월급 줘요? 직장이래. 뭐 직장은 아니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해서 저는 되게 낯이 익은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갑고요. 어쨌든 예, 잘 지르셨어요. 예,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요즘 한참 물오를 때라서 플스가 지금 사셔도 후회 안 하고 되게 싸게도 많이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싸게 많이 하시니까 아마 싸게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저렴하게 구매해서 재밌게 즐기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제가 그분 댓글을 보고 네. 그러니까 그분 댓글이 그거였잖아요. 베레몽의 파급력이 맞아. 얼마나 저기 한지. 보드게임 그래서 많이 사셨다고. 본인께서 150만 원 어치에 플스를 질렀다. 그러니까 합쳐서 다 포함해서. 네, 그거 보고 포함해서. 뭐를 사셨는데 그렇게 들었지? 저도 지금.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플스 본체는 한 50만 원 돈 한다 쳐요. 그냥 뭐 이거저거 다 잡고. 거기에 TV를 사셨을까 아닐까가 일단은 한 예. 가지. TV. 그거에 더 나가서 생각했던 근데 거. 가정이 150만 원어치 플스예요? 아니면 150만 원어치 보드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플스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플스가 플스예요. 중의적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플스예요. 플스면은 플스로 TV예요. 그럼 프로 사셨네. 근데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TV도 네. 있었다. 프로를 사셨다 해도 그러면 설마 그러면 타이틀로만 100만 원 아니죠. 가까이를 채워. 이걸 살 수 있죠. 레이싱 휠과 이 의자를 다 사시면 그럼 그 오히려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겠다. 나오긴 나와요. 생각을 했죠. 저 못 채우진 않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뭘로 그렇게 전 당연히 왜냐면 150만 원 한 방에 플스로 사기는 조금 그런데. 저도 타이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플스 타이틀을. 근데 저도 아직 100만 원도 못 채운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보드게임이 포함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150만 원씩 플스 사시면.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플스예요. 왜냐면 요즘에 저는 이제 제 기준이라서 제가 모임 활동을 못해서 그런가, 제 주변 분들도 모임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리만족.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가 제가 봤을 땐 혼자 집에서 계시면서 이제 플스가 하기 좋잖아요. 진짜. 아유, 좋죠. 저도 강추드렸지만 컴퓨터 스팀 게임과 플스는 저 요즘에도 매일같이 보드게임 못해도 플스 게임하고 이제 스팀 게임은 하느라고.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진짜 그만한 게 없어요. 뭐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뭐 하세요? 게임? 저요? 저는 지금 엊그제부터 시티즈에 빠져들었어요. 시티즈 플스4로 나온대요. 안 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굳이 뭐. 그거 조작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아마 콘솔에 맞게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니요, 많이 저는 나오는 비추. 그리고 저요? 저는 지금 페르소나 5 하고 있고요. 저는 약간 뭐 신작을 막 바로 사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드 게임이랑은 좀 다르게. 그리고 뭐 최근에 한 거는 되게 많아요. 저는 뭐지? 툼레이더 그거 이번에 나온 거 2개 다 해봤고, 페르소나 해봤고, 그 다음에 메탈 기어 솔리드 5 받아놓은 거 최근에 거의 끝냈고, 뭐 이거저거 되게 많이 했어요. 페르소나는 참 양날의 검인 게임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봐요, 저는 페르소나. 두 분은 계속 새로운 걸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계속 철권해요. 철권이 항상 새롭잖아요. 새로운 캐릭터 하시고. 아니요, 하나만 해요. 녹티스는 한번 해봐요, 한번. 녹티스는 생각해볼게요. 근데 새로운 길을 제가 한번 파봐요. 철권 얘기한 이유는 저는 드디어 제 목표 단을 찍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접고 이제 팔고 이제 딴 거 해야지. 다른 캐릭터 해야죠, 이제. 다른 캐릭터 그만큼 올려야죠. 다른 캐릭터를 해봐야죠, 또. 플래티넘만 따면 돼요, 플스는. 철권도 있나요? 플랫? 있어요. 되게 따기 쉬워요. 근데 99%에서 멈추더라고요. 나머지 1%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지금 시티즈를 다시 하고 있는데, 시티즈가, 이게, DLC 놀이를 자꾸 해서. 많던데 되게. 시티즈. 근데 싸게. 추가 확장 놀이를 자꾸 해서, 그러니까 보드게임으로 치면은 그 무한 확장 나오는. 오링. 아니요, 카르카손 느낌이에요. 카르카손이지, 카르카손. 카르카손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꾸준히 무한 확장을 그냥 내잖아요. 근데 시티즈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티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게임 검색해보시면 심시티 같은 게임이에요. 심시티요? 심시티를 대체할 만한 게임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심지어 되게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다라고 고평가받는 그 시티 빌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처음에 냈을 때는 솔직히 뭐가 없었어요. 게임만 잘 만들었지 시나리오도 없고 뭐 맞아. 이렇게 좀 추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같은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나중에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추가 DLC 확장 개념으로는 자꾸 뭘 내냐면요. 탈 거. 그래, 그런 거 맞아. 있잖아요. 저도 봤어요. 메스 트랜지지라 그래가지고 막 공공 탈 거. 그리고 뭐 휴양지 이런 거 다 DLC로 내는 거예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봐서 예전에 해봐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보드게임 확장은 막 돈 막 2,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얘도 지금 확장 하나에 만 얼마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어쨌든 거의 2만 원? 뭐 급한 거 아니면 할인 노리면 저렴하게 하나씩 할인하는 개념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좀 덜하니까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할인 얘기 나오셔서 네.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저희 방송 중에 이 게임이 보드 게임으로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게임이 중에 레인트리님이 얘기하셨던 게임이 있어요. 페이퍼 플리즈. 페이퍼 플리즈. 할인 중입니다. 아, 예, 맞아요. 아니요, 이제 곧 끝날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이거 나갈 때면 스팀 끝날까요? 모르겠어요. 스팀 겨울 세일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스팀은 워낙 뭐 막 또 세일 할 거예요. 조만간 나가니까 그 사이에 뭐 저기 하진 않겠죠. 근데 페이퍼 플리즈는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저 잠깐 해봤거든요. 아, 호불호 좀 셀 거예요. 재미없다는 사람은 진짜 재미없다. 하다가 이게 뭐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고 사세요. 저는 최근에 합본인 게임을 2,300원대인가? 네, 샀어요. 포탈 1, 2. 아, 포탈. 포탈은 그 정도 나올 때 됐다. 네, 포탈 1하고 2가 합본해서 2,370원인가?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거 아마 해보시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네. 그쵸. 포탈은 좀 멀미 심하게 난다는 얘기가 많아서. 어쨌거나 퍼즐 게임이요. 전 퍼즐 게임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퍼즐 게임을 지금 최근에 샀던 게 뭐였냐면, 폴리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다리 만드는 거. 모르는 게임. 나 알 것 같아요. 뭔지. 그 다리 만드는 게 왜 했었냐면, 다리 만드는 건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물리학학, 네, 약간 맞아요. 이런 거 좀 들어간 게임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진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강 사이를 두고, 건너게 하는 건데, 차량이든 뭐든 이렇게 건너게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이제 인터넷 방송, 우리 뭐 페이커 센세가 페이커가 그걸 하고 있었어? 페이커가 중간중간 큐 잡히기 전에 사이 시간에 그 폴리브릿지를 해요. 보면서 너무 저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소소한 거 BGM도 되게 진짜 힐링되듯이 소소해요.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폴리브릿지를 제가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고 생각한 건데 진짜 페이커는 머리 좋은 거예요. 페이커는 머리 좋아요, 진짜. 그래, 맞아요. 게임도 머리 좋아요. 창의적이야. 그 페이커 큐 잡히는 시간 동안 게임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워스리를 해보셨던 분들은 장재호라는 선수를 알 거예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이름은 알아요. 장재호 선수는 어땠냐면 워스리가 큐가 안 잡히니까 워낙 자기가 티가 높기도 하고 큐를 눌러놓고 자다가 워스리가 딱 이게 잡히면 두둥을 그 소리 되게 크게 나는데 그때 딱 일어나서 바로 시작한다고 그 일화가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진짜 옛날에.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제 페이커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롤 같은 경우에는 큐 잡히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 걸리죠.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막 거의 한 3분, 5분, 막 10분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 사이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하여튼간 그 롤 선수들도 유명한 게임 같은 스트리머용 게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아리 한창 유행했을 때는 항아리 게임 많이 있고. 맞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센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막 항아리 게임 해주세요 이러면은 다 똑같아요. 하는 말이. 삭제해라 애송아. 그럴걸요. 그거 장난 아니던데 게임. 너무 웃겼어요. 아무튼 그래서 해봤는데 저희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게임 얘기요. 맞아요. 게임 얘기요. 게임 얘기하는 게임 얘기하는데 저희 오늘 이제 2018년 새해잖아요. 네. 올해 또 무슨 게임들이 나오는지 출시 예정작들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참고로 종합으로. 종합으로.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방송 들으시면서 보드게임 얘기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뭐 안 들으셔도
약간 이게, 안 들으셔도 무방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근데 보드게임 얘기도 있어요, 저희. 조금 적을 일부. 아, 일부예요? 콘솔. 반반 아니에요, 반반? 반반 가져가긴 하죠. 콘솔이 너무 많아요. 가장 먼저 지금 1월에 나온다 만다 하고 있는 출시 예정작이 있죠. 근데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 그게 1월 출시 예정작이죠, 지금? 네, 1월 출시로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1월이었나? 6월이었나? 레인트리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 이제 농장 테마는 좀 그만. 맞아요. 너무 질린다. 그리고 그림체도 솔직히 진짜 되게 판에 박혔잖아요. 굉장히. 이 뭔 그림체지? 이거 되게 자주 본 그림체인데. 아콜 그림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콜 그림체 아니었나? 아무튼 되게 굉장히 판에 박힌 그림체예요. 오를레안이랑 비슷한가? 약간 오를레안풍? 아니면은 맞네. 뭐죠? 카드 게임인데. 네. 오마이 굿즈인가? 예. 오마이 굿즈. 맞아. 그 그림 맞아요. 딱 그 그림체거든요? 맞아요. 저는 좀 많이 판에 박힌 그림체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그렇게 흥미가 안 가요. 심지어 또 농장 테마야. 테마 좀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있죠. 클랜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조금 능력치들이 좀 달라지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길드 장인 뭐 개념인가 보다. 칼레도니아의 뭐 네. 길드? 그 개념이 좀 있어요. 뭐 그 정도 디자인에 일러면 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안 팔릴 수가 없는? 맞아요. 딱 보기에. 테마도 일단 되게 그러니까 무난한 테마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업적으로 잘 먹히는 테마라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의 SF 테마 인지도는 좀 낮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메커니즘과 똑같은 테마를 입혔더라도 테마가 SF 방향이었다면 저는 좀 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이 얼마 나올까가 궁금하기는 해요. SM 현장에서 메탈코인까지 다 했으면 80유로였어요. 꽤 비싸네요. 거의 돈십인데요? 80유로면? 그러니까. 본판 더하기 본판이 50유로. 메탈코인 추가해서 30유로였거든요. 메탈코인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네.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 살까? 근데 메탈코인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있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작년 초, 2017년 초까지만 해도 메탈코인이 막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게임에 메탈코인을 얹어주는 경우가 좀 드물어가지고 메탈코인이 추가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게임 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거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게임이 나오면 기본 메탈코인을 옵션으로 그러니까 기본 옵션으로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그 게임 용도 메탈코인이 기본으로 디자인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모든 게임들이 돈이 들어가 있다 그래도 메탈코인이 기본 옵션은 아니었거든요. 아예 관련 만들지도 않았죠. 네, 그러다 근데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임들이 옵션을 그렇게 기본으로 달고 나와요. 대신에 그러니까 막 세트처럼 달고 나오는데 이거를 구입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네 자유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 크게 그냥 가격에 포함시키고 다 내부 구성물로 넣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건 거의 이제 디럭스가 좀 그런 게 많고 아직까지는 일반판 같은 경우에는 메탈코인이 강제되지는 않아요.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세게 나와서 게임 가격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저는 진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실제로 내 돈 주고 실제 돈 주고 왜 내가 가짜 돈을 사야 돼? 메탈코인이 그렇잖아요. 금속인 장난감이에요. 그렇죠. 금속 장난감. 그렇죠. 그럼 또 돈 그거를 가짜 돈을 내가 진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 그냥 100원, 500원 은행에서 다 끌어와서 10,000원짜리 동전으로만 다 바꿔도 엄청 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럼 없어져서 안 돼요. 누가 지박한다.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게 한 메탈코인이 기본 한 2, 3만 원대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쵸. 그 2, 3만 원 동전으로 바꾼다고. 근데 그게 분위기가 디자인으로 풍겨지는 그 분위기 때문인데 저는 근데 메탈코인을 저는 잘 안 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좀 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걸 굳이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이 좀 저렴하면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뭐 메탈코인은 무슨 10,000원에 달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제작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제작
이걸 게임 할 때마다 그 게임에 맞는 메탈 코인을 다 이렇게 하나씩 사자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금액적으로 그렇다고 또 게임을 또 하나 갖고 또 많이 돌리는 거면 사볼 만도 해요. 근데 또 요즘 보드게임 추세가 이제 10번 이상 돌리면 많이 돌린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굳이 뭐 그래서 저는 좀 안 사는 편이라 메타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썩 없거든요. 저 예전에는 썼었어요. 옛날에 그 뭐지 비뉴스요. 비티컬처 메타코인 되게 퀄리티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최근에 최근에 아니고 그나마 저는 그걸로 범용으로 많이 썼는데 결국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 관련 게임. 그래서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도 메탈코인 나왔을 때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요. 메탈코인이 확실히 손맛이라는 건 있어요. 물론 네. 있죠.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생각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내가 왜 진짜 내 돈을 주고 가짜 돈으로 그걸 맞바꿔야 하는가. 그러니까 등가 교환인데 맞아요. 1대1도 아니에요. 그 가짜 돈이 더 비싸요. 그렇죠. 신기해요 또 그게 참. 가짜 돈이 더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런 순간 메탈코인이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우와 이러면서 뽐이 왔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맞바꿔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뽐이 확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자 타임이 왔어요. 메탈코인에 대한 거는. 근데 또 메탈코인 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메탈코인을 안 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메탈코인을 딱 이제는 사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게임에 메탈코인도 있다. 이제 이런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저는 좀 있었거든요. 콜렉션 욕심. 네. 박스를 딱 열었을 때 메탈코인도 있으면 사람들이 와우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의외로 메탈코인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는 쪽이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좀 살려는 의도와는 약간은 좀 벗어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된 반응이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게임에 관심이 많고 구입을 하고 싶고 뽐이 오는 게임이라면 메탈코인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뭐 레인트리님이 들고 와서 그렇죠. 게임 한번 해볼까 싶은 사람의 눈에서는 메탈코인이 있든 말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내가 그 게임 살 것도 아닌데 맞아. 그게 전적으로 있다 보니까 메탈코인에 대해서 막 우와 이런 반응은 사실 그 게임을 좋아하거나 같이 아니면은 뭐 같이 좀 구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있는 게임인데 저 집에는 메탈코인 있고 우리 집에는 없네 막 이러면은 좀 비교가 될지 몰라도 보통은 안 그러죠. 메탈코인 그만 얘기하시죠. 그래요.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저희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상처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메탈코인은 그냥 평생 소장할 게임 정도는 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걸로 좀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추가 DLC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있긴 하죠. 있죠. DLC 개념으로 어쨌든. 추가 확장 느낌.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 에드온 진짜. 아무튼 네.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가 있었고요.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가 지금 보드M 측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출시 임박이라고 사실은 저는 공지 뜬 걸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전 기대는 안 해요. 어쨌든 뭐 언젠간 나오겠죠. 나와야 나오는 거고. 무슨 일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로렌조인가요? 네. 로렌조도 있었죠. 로렌조. 그 두 개가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큼직한 줄기인 것 같은데. 그나마 인기도 좀 최근에 인기도 로렌조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나요? 로렌조는 잘 모르겠어요. 보드엠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아예 이거 로렌조를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서 나온다는 소리도 없었고 그게 되게 그러네, 웃기잖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나오는 게 맞는지 출처가 없네. 로렌조가 나오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뒤로 패스? 뺄게요. 네, 로렌조 패스. 로렌조는 근거가 없어요. 어디서 말이 떠돌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본 적이 없네. 듣기만 들었고. 그죠. 그 한글화 예정작 같은 거에도 보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출처가 없어요. 그럼 패스? 네.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것도 공식 뉴스가 어디 보드게임 유통사나 제작사들 중에서 좀 떠야 뜨는 거라. 그래요. 이 로렌조는 지금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지금 내년도에 나온다고 했던 게 가이아 프로젝트가 최근에 나왔었고 나오자마자 바로 보드피아 측에서 다음 신작을 발표를 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펄서 숫자. 2004 몇인데? 2004 벌써 네 자리 숫자. 네. 펄서 숫자. 펄서 EXXX. 2043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그건 중요하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옛날에 네. 뭐 백투더퓨처 이런 네네네. 미래지향적인 영화들을 보면 2030 이래가지고 그게 미래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30이라 하면 되게 근미래예요. 네, 그쵸. 불과 지금 한 10년쯤 뒤면 2030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더키드 얼마 안 남았어요. 원더키드 2020. 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원더키드 모르세요? 잘 몰라요. 베리님은 모를 거예요. 와. 왜냐면 저도 되게 어린. 세대 차이. 그건 어쩔 이걸 수 없어. 모른다고? 모를 거야, 베리님. 왜냐면 원더키드 저 어릴 때도 원더키드를 본 거라 베리님은 뭐 아마 야, 이게미다, 이게미란데. 베리님이 아마 딱 아니에요, 의외로 나. 왜냐면 그게 되게 웃겨요. 나랑도 벌써 한 3년 차만 나도 갭이라는 걸 느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소비 문화가 빨라져가지고 그게 몽크님하고 제 때도 한번 좀 사이 텀이 살짝 있고요. 이렇게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의외로 없는데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맞아. 좀 겹쳐 있고 심지어 저는 제 아래 만약에 저하고 만약에 한 5년 정도만 아래로 차이가 나도 말이 안 통할 게 많을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최근에 커뮤니티 재밌는 글 알아봤는데 알파고 그 이세돌이랑 대결하는 거 있죠. 네. 네. 그거 보고 군대 간 애들이 이제 곧 제대한대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2년이 안 돼요, 이제는. 네, 그러다 그렇긴 보니까. 하죠. 지금 한창 유행했던 시크릿 가든 네. 그 엄청 드라마가 오래됐죠. 나온 지가 지금 10년 돼가요. 시크릿 그렇죠. 가든은 나름 오래됐지. 오래된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10년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10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거 드라마예요. 비슷한 거 있잖아요. 무한도전. 네네. 뭐, 걔 무슨 10년 편, 넘었잖아요. 무슨 편 이게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10년이 됐다는 얘기고, 무슨 편, 되게 우리가 기억 속에 확 남는 것들, 무한도전 특별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 엄청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대요. 그래갖고 그런 거, 근데 생각보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근미래는 이제 2020년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그 펄서 그 이름도 솔직히 미래지향적인 그 맞아요. 연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뭐랄까 SF틱하고 좀 과학적으로 네. 많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일 텐데 그게 사실은 저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한 2003, 40년쯤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2030년만 돼도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아직 30년도 안 됐고, 그리고 은근히 많이 맞는 게 많대요. 과거에 뭐 이럴 것이다 했던 것들이 지금 맞아요. 형태가 되게 좀 바뀌긴 했어도 네. 비슷한 성격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기 저도. 때문에 손 안의 컴퓨터. 태블릿. 바꿔 말하면 내 손 안의 컴퓨터잖아요. 전 태블릿 PC. 태블릿 PC가 진짜 좀 뜬금없이 나왔다가 뜬금없이 좀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펄서 이 게임은 저는 정보가 좀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냥 사진 갑자기 하나만. 정말 그 다이스트리에서 갑자기 뜨든 하더니 이렇게. 그냥 사진 한 장만 띡 던져놨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별로 할 말이 근데 없어요. 전 좋아요. 저 SF 테마 이렇게 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한글판으로. 아니 저도 SF 테마는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SF 테마가 인기가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일러스트가 SF는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만들면 약간 피카소 그림처럼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공상과학 테마는 SF 테마라는 거는 정말 잘 그리면 그 명작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네. 대충 그리면 왜 B급 영화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 그래요. 느낌 나는. 일러스트 얘기하시잖아요. 이번에 가이아 프로젝트 종족 일러스트 보셨어요? 저 본 것 같은데 봤어요. 본 것 같은데 제가 경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죠. 외계 종족이잖아요. 외계 종족인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인데. 저는 일러 보고 되게 경악했던 기억이 있어서 난 이거 누가 돈을 주면은 가져갈 생각은 있지만 난 내 돈은 절대 못 써야 되는데. 그 종족 게임판에 여기 종족 그림들이 얼굴이 박혀있잖아요. 박혀있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가이아를 까는 건 아닌데 제 취향이 일러스트가 너무 아니라서 저는 그런 거라. 저는 유구무원이라. 그래요. 저는 안 살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아니야, 선주문인가? 네네. 할인 할인 판매 기간 마지막 날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저는 냅다 질렀어요. 베리님은 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 산다 그래도 가이아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꺼내고 화두를 꺼내시고 이러다 보면 결국엔 사게 돼요. 제가 테라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든 어쩌든 간에 테라의 그 시스템을 되게 좋아해요. 테라 명작이죠.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그러니까 테라 지금 네, 얘기해서 이제 확실히 그 테포만은 뭐 그렇고 테라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테라 미스티카 같은 경우에는 땅 따먹기 게임이거든요. 그쵸. 땅 따먹기가 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주요한 내용이 뭔가요? 땅 따먹기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 땅 따먹기를 어떻게 얼마나 잘 하느냐. 저는 이게 참 좋아서. 테라 미스티카도 원래 빅박스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돌아갈 일이 잘 없어가지고 아쉽게 방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갖고 있을까? 안 돌아가도 밀봉이어도 그냥 갖고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대체제할 만한 게 나왔잖아요. 그래요. 가이아 프로젝트. 네. 또 좋아하는 SF 테마니까. 4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1인도 가능하다고 네. 그러지 않아요? 오토마 되고 4인까지. 우리 더 다듬어진 게임 같아요. 네. 딱 그거래요, 차이가. 맵 모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테라포밍 마스도 되게 아쉽다라고 했던 게 맵이 모듈이었다면 훨씬 더 리플레이성이 훨씬 뛰어났을 건데 얘는 근데 희한하게 다음 그 확장인 맵 확장을 저는 모듈로 내줄 줄 알았더니 또 똑같은 그냥 판때기에 프린트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오히려 맵이 모듈이었다면 저는 테라포밍 마스를 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작가가 현실 고증해 놔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맵이 말 그대로 화성. 네, 정말 화성 정말 이런 상황이야 딱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맵이 그런 거야.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화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화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대신에 게임의 리플레이성은 작가의 고집이죠 이거는. 네, 작가의 맞아요. 고집으로 가야 돼요. 아니 테라포밍 갤럭시 이랬으면 딱딱딱딱. 모듈로 테라포밍 갤럭시. 좋네. 갤럭시 트럭커랑 테라폼이랑 합쳐놓은 거지. 저는 그거였으면 샀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펄서 이 게임은 진짜 정보가 없었어요. 없어요 정보가. 저도 없어요.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리테일샵에서 많이 안 풀렸죠. 해외에서도. 네, 그렇죠. 해외에서 따로 SNS에서만 그냥 잠깐 봤던 거 눈에 같은데. 띄게 보이죠. 참 보드피아는 정말 신기한 게임을 많이 내요. 맞아요. 국내에 그렇잖아요. 펄서도 그러니까 보통은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판매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나라가 한 중국쯤의 내수시장이나 일본쯤 내수시장이 되었다. 그러면은 다이스트리츠처럼 뭐 펄서를 내든 뭘 내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보드게임 층이 그렇게까지 넓다고 말하기엔 애매해서 안 넓어요. 애매한 게 아니고 안 넓어요. 아직. 구매층이 넓어지고는 있어요. 많이 판매량도 그렇고 많이 넓어지고는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인지도 없는 게임을 내자니 애매해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그리고 심지어 한 뭐 몇 달 전이나 반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전향인 게임 끌어와서 판매를 하면 안 팔리는 경우도 많았고 재고로 남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간혹 이제 유명 작가 거를 가져오지만 게임 자체가 별로여서 안 팔린 경우도 있었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다이스트리는 전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약간 우리 국내에서만 비주류죠.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별로 없고 비주류의 게임을 개척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는 좀 요즘에도 보면은 메이저한 게임들보다는 마이너한 게임들을 제가 좀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메이저한 거라고 하면 지금 뭐 칼레도니아 이런 건데 전 칼레도니아 그렇죠. 이런 게 좀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펄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다이스트리를 되게 높게 봅니다. 네, 뭐 고마운 건 당연한 거고요. 뭐 보드게임을 SF 분야의 선구자 같아요. 국내 SF 분야 선구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보드게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스트리의 행보를 보면.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걱정도 되고 아니요, 근데 또 일반적인 게임도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던 아트. 그 모던 아트도 원래 참 이게. 위너스 서클. 위너 서클은 정말 좋게 본 게 절판된 게임을 다시
퀄리티를 올려서 다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급지게 저는 재판을 했죠. 고급지게. 그거는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구하냐고 말할 정도로 나왔던 게임이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이스트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저는 지금 일단 보드피아 측에서 나온 책 시리즈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위너스 서클은 워낙 제가 로열 터프를 좋아해가지고 로열 터프를 구하려다 보니까 위너스 서클을 구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게 그렇죠. 합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카드를 2개 다 줘가지고 게임 둘 다 즐길 수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로열 터프를 재밌게 했었고 워낙 구작에서부터 재밌게 했었고 해가지고 가지고 싶었던지라 그래서 위너스 서클을 했는데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시리즈를 제작사에서 이렇게 통일된 디자인으로 낸다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드게임을 구매 게이머들을 위한 뭔가 이렇게 컬렉션을 좀 생각해주는 그런 게이머들을 위해서조차 오고 막말로 디자인 그거 자기네들 편하게 만들면 통일성 있게 안 만들어도 되거든. 그거 나중에 통일성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게임을 점점 늘리다 보면은 이게 박스 크기도 맞추고 하다 보면 뭐 컴포가 작아지고 막 이런 문제가 나중에 왜냐면은 볼륨이 이제 높은 게임이 나오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요, 근데 지금부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보드피아 측에서는 책 시리즈 따로, 신작 따로, 그쵸. 아예 구별해서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혼자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책 시리즈 이거 계속 크니지아로 가나?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음 거 나오면은 얼추 가닥이 잡히겠네요. 세 번째 것까지 보면. 왜냐면 크니지아 씨한테 항상 게임이 가요. 그리고 시리즈 생각하니까 신작이 또 하나 지금 언급할 게 있어요. 만두 게임즈에서 거기도 그 3부작이죠. 센츄리 지금 후속작이 하나 더 나오고 지금 뭐 북미 쪽에서도 지금 뭐 프리오던지는 모르겠는 하여간 떴긴 떴어요 지금 제품. 그 프리오도 아니고요. 그게 중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 배너를 봤거든요. 네, 배너를 그래갖고 어쨌든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던 게 스탠드얼론이자 확장 개념인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별개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쓸 수가 없다. 아, 그래요? 네, 확장 개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는 워낙 디자인도 비슷하고 시리즈라고 했고 심지어 테마도 비슷하니까 이게 확장이자 스탠드얼론인가? 그러니까 별개의 게임이면서 섞어 쓸 수 있는 확장인가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별개의 게임이라고 섞어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그럼 박스 디자인만 맞춘 거구나. 네, 디자인이랑 테마만 맞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시리즈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화책 시리즈도 그렇죠. 네. 동화책이라는 테마만 똑같이 묶였지 전혀 다른 별개의 게임들이 한 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걔도 3부작이라고 해서 걔도 이제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쪽 3부작도 비슷해요. 포지션이 좀 라이트해요. 맞아요. 라이트하죠. 그렇게 헤비하진 않고 그러니까 헤비한 것들은 사실 시리즈로 묶기에는 좀 애매해서 독자적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좀 라이트하면서도 대중적인 거 그런 것들이 시리즈로 묶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예 크니지아로 그냥 책 시리즈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은 법도 해요. 크니지아 게임이 그렇게 또 아예 못할 게임은 아니라서.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게 그 보약에서 그걸 잡고 있어요. 그 와일드 사파리. 아니 그러니까 크니지아로 완전 싹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 사람은 뭐 뒤지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싫어. 책장 하나 괜찮을걸요? 그 사람 책 시리즈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크니지아 시리즈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번 PI 전화 드려요? 해보세요. 통화는 제가 안 하고. 아니. 전화면 제가 전화하면 무슨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야. 무슨 뭐 게임 뭐 파손돼서 전화한 줄 알 거야. 그 정도 급으로 응대해서 저는. 네, 아무튼 그게 있었고. 만두 얘기 계속하면 판타지 디펜스 킥스했던 게임이 판타지 디펜스가 만두예요? 네. 만두에서 킥스했던 거예요. 팝콘 에듀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유통사를 글로 통하는 거고. 만두에서 제작을 맡고 유통을 이제 팝콘 에듀 측에서 맡고. 팝콘도 얘기 나와서 하는 거지만 많이 컸죠. 팝콘 에듀가 저는 게이머스 게임을 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팝콘 에듀가요. 제가 봤을 땐 게이머스 게임을 슬슬 간을 보기 시작을 한 게 한 하나미코지 정도에서 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보셨어요? 요즘 구매창 보면 그 하나미코지 시리즈 이렇게 있죠. 네. 합본. 그 박스 시리즈. 세 개 합본으로 팔고 막 그래요. 네네네. 합본. 그러니까 하나미코지 뭔지 알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바뀐 테마에.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 그리고 SN에서 신작이라 나왔던 게임. 그 같은 회사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팔아요. 제가 팝콘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는 팝콘은 아직까지도 교구를 파는 회사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보드게임 시작할 때 팝콘 에듀 자체는 아예 몰랐어요. 그쵸, 교구를 많이 팔았지. 그래서 거기다 곁다리로 좀 게이머스 게임이긴 하지만 국내 게임들을 많이 팔았죠. 저는 그래서 팝콘 에듀를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팝콘 에듀가 뭐 파는지도 잘 몰랐어요. 팝콘 에듀 이미지가 어땠냐면 유통사. 맞아요. 모든 회사의 한글판, PR을 제외한 모든 회사의 한글판들을 다 받아서 다 팔아줘요. 교구용이든 뭐든, 그러니까 코리아 보드 게임즈 게임 할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유아용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라벤스도 있을 것이고. 네, 맞아요. 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런 회사 게임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유통을 시켰어요. 그냥 총판 느낌이네요. 네. 약간. 총판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다른 걸 또 파니까. 그렇죠. 뭐 색연필 이런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제가 교구 느낌, 그래서 제가 파니까. 교구 느낌이 많이 났던 회사인데.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장용이랑 아이들 수업을 위한 교구, 아이들 뭐 그런 거 수업 재료 이런 걸 파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처음에 사실 팝콘 에듀가 그런 사이트들 중에서도 좀 크게 운영을 하는 정도구나.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보드게임을 유통을 하나 이렇게 좀 잘 잡고 판매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퍼블리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쵸. 응? 그때부터 이미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게임업스도 완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건 하나미 코즈 다음에 나왔던 노터치 크라켄. 노터치 크라켄은 100% 게임업스예요. 교구가 되게 힘든 애예요. 그래? 저는 제가 봤을 땐 교구가 되게 힘들어요. 마피아류라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피아류를 엄청 좋아해서 게임을 그 룰대로 가는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그 시간에 즐기는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해보면 그런 게 좀 커요. 마피아 게임들은. 그렇구나. 아무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마피아류는 아이들이 하기에는 100%. 근데 엄청 좋아해요. 페리님 의견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노터치 크라켄 냈을 때 이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고를 한번 대형 사고를 쳤죠. 정말 대형 사고 오브더 대형 사고. 이번에 박수 쳐줍니다. 만두에서 유통하는 그 게임 말고 독자적으로 대형 사고를 쳤죠. 네. 저는 아주 충격적이죠.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제 주변 분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가장 난리가 났던 한 분이 자꾸 언급해서 좀 그러긴 한데 도치님이에요. 그 난리의 그 순간이랍니다. 그때 저도 돼 있었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저는 소식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 도치님이랑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도치님이랑 저는 보드게임을 통해서 친해진 것보다 좀 다른 계기로, 그러니까 보드게임으로 만난 건 맞는데 좀 다른 계기로 친해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되게 많이 친분이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베리야 들었어? 막 이러면서 엄청 신나하셔가지고 상상이 되네. 어떻게 하셨을지 상상이 되네.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저한테 연락을 한 이유가 레인트리님한테도 소식을 알려드릴까 했는데 레인트리님은 기본적으로 소식통이잖아요. 어느 정도 좀 소식을 취합하고 계시고. 그래요? 신작 나온다 이러면은 되게 발빠르게 뉴스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신작 막 티칼 떴다 막 이런 거. 그럼 그 정도는 뭐. 그리고 오잉크도 떴을 때 보고 이미 알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도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런 레인트리님의 성향을 아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보단 레인트리님한테 먼저 오잉크 나왔대요 하고 알리려고 했는데 레인트리님 반응이 이럴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 그런 말은 또 안 좋아하시지. 그렇죠. 아셔도 그냥 하이하게 받아줘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도치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우리 한 사람을 두고 지금 이렇게 그래요. 아니, 저한테 먼저 연락이 이 방송 나가면 연락 온다 진짜. 연락 오겠다. 왜 내 얘기했어? 왜 내 얘기했냐? 댓글 쓰고 연락 오고. 아니에요. 뭐 아무튼 연락이 저한테 먼저 왔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미쳤다 막 이러면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보드게임판 커졌구나 막 이러면서 진짜 대박이긴 했죠. 일단 도치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그치 대박이지 이러면서 도치님도 좀 많이 기다리셨었나봐요. 도치님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오잉크에. 그러니까 도치님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미니멀리즘 거기도 미니멀리즘이 약간 부합하는 그쵸. 것들 좋아하니까 그쵸. 간단하고 휴대성을 되게 우선시 하시는 귀엽고 분이라. 간단하고 재밌고 그게 다 부합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러다가 저랑 통화를 끝내고 근데 그랬대요. 연락을 할까 했는데 반응이 되게 뜨뜻미지근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 왠지 자기 혼자만 신난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막 봤어 막 이러고 연락했는데 이미 알아 막 이러면은 그렇죠. 좀 약간 김새긴 하죠. 그래서 김 셀까봐 김 안 셀 것 같은 저한테 먼저 저 소식이 좀 느리니까 그래서 연락을 하셔놓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연락을 한번 해볼까? 그러게 뭐 모를 수도 있지 않냐고 연락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레인트님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몰랐죠. 그리고 저도 그랬죠. 나만 알고 있어. 의외로 제일 바쁘면서 제일 모니터링 많이 해서 그런지 소식이 빨라요. 아니 두 분은 팝콘헤드로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팝콘헤드로 들어갈 일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잉크가 나옵니다. 오잉크 시리즈가 나옵니다. 몇 개였죠? 6개 정도요. 네. 근데 꽤 괜찮은 게임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거 2억에서 3개 정도는 꼭 사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떠나서 한글화 해야 되는 오잉크 게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오잉크 시리즈 게임들 중에서 한글화가 필요한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사이더밖에 없구나. 인사이더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설명서예요. 생각해보는구나.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랜덤이던지. 그거는 이미 근데 판권 자체가 저쪽에 있죠. 다른 곳에 있으니까. 기념판으로 나온 거 사고 싶긴 하던데. 랜덤이요? 네. 랜덤은 저는 사람을 너무 많이 타서. 많이 타요. 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이거 병신 같지만 재밌어. 약간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 맞아. 재밌어요. 허세 좀 이렇게. 허세 좀 하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약간 이런. 네가 가라 던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해야 재밌는데 그런 블러핑과 눈치 이런 걸 안 즐기시는 분하고 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랜덤. 어쨌든 우선 팝콘에서 오잉크가 나왔다는 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젠 비싼 돈 주고 해외 구매해서 사올 일은 없겠구나. 오잉크 게임. 기존에 나왔던 거야 뭐 기존에 국내에서 파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뭐 아직 그 기약이 없거든요. 뭐 정식으로 한국에서 팔지 안 팔지 뭐 요번에 뭐 최근에야 뭐 이렇게 나오면 항상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격은 그쪽에서도 제작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해서 파는 거라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팝콘헤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글 아예 퍼블리싱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분명히 가격적인 면에서 다운이 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 왜냐면 저도 오잉크를 모아봤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오잉크 금액 엄청 깨지거든요. 비싸요. 네, 저는 일본에서 아예 해외 구매해서 배송대행지 거쳐서 들어온 거라 금액이 뭐 되게 많이 비쌌는데 오잉크 시리즈는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버스 공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한 발에 버스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버스 굉장히 많이 돌려봤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저는 좀 의외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잉크가 기본적으로 영어권 쪽에서는 글로벌로 내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해외 쪽을 타겟팅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언어로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퍼블리싱이 그러니까 된 거죠. 그게 좀 신기했어요. 오잉크가 일본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글로벌화가 잘 된 게임 회사이기는 한데 이게 한글판으로 계약을 맺어서 나올 거라고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설명서 동봉 정도가 아닐까 생각은 해요. 박스도 한글 돼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
맞아. 덤불속. 덤불속 이렇게 한글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퍼블리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떼다가 막말로 그냥 떼다 파는 거면 퍼블리싱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아직까지는 미심쩍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디자인 그림만 뽑아서 해놓은 걸 수도 있고 실제 출시 제품을 해놓은 걸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실물 디자인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거기 그렇게 나온 그림대로만 보고 판단을 하면 박스 디자인도 한글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게 굉장히 의외였다니까요. 의외 오브더 의외. 와,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 해저 탐험, 네. 덤불속, 네. 인사이더, 그다음에 마스크맨, 스타트업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하타리인가요? 하타리가 덤불속이죠. 야구단 코바야카와. 코바야카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다. 가짜 예술가 뉴욕에 가다다. 가짜 예술가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좀 나중에 나온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어쨌든 뭐. 초반에 선출시되는 게 세 작품. 해저탐험 하고 해저탐험하고 덤불속이랑 인사이더가 후작이었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나온다는 게 마스크맨은 후작이었던 거 기억이 나요. 후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선공개작들이 있고 후공개작들이 있는데 3개예요. 네. 이거는 진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가격이 되게 궁금해요. 이거를 계기로 오잉크를 모시는 분들이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국내에 들어오는 오잉크 유통되는 게임들이 한 게임당 게임 가격이 3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3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왜냐면 일본 내에서도 팔리는 게 맞아요. 기본가가 있어서 거의 3만원 돈이었어요. 2천에는 넘게 2천엔 넘죠. 기본으로 넘게 일단 팔리는 아이들이라 일본 또 세금 포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러고 저런 거 하면은 유통되는 가격도 그 가격이 맞는데 그래서 오잉크는 게임성만 따지면 정말 좋은 게임이지만 가격 대비 구성품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그래서 이번에 팝콘에서 가격을 얼마에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더 흥하냐 아니면 그냥 뭐 사는 진짜 사람만 단가를 사냐. 괜찮게 해주면 정말 잘 팔릴 게임이에요. 일단 게임성 자체는 뭐 당연히 컴팩트해서 여성분들 갖고 다니기 편해서 여성분들한테 어필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격만 진짜 괜찮으면 그냥 소장용으로 다 사도 디자인도 이쁘니까 눈에 딱 들어오니까 어쨌든 팝콘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원래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작년 안에 출시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출시 안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식을 알려줘 놓고 사실상 길게 지금 묵히고 있는 것들이 일단 테라포밍 마스 이후에 오딘의 잔치가 나왔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안 나왔죠. 오딘 아직 소식이 없고요. 출시 준비 중.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소식이 이미 나왔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션 폭발. 네. 포션 폭발은 잊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걸요? 아마 이거 들으시고 맞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포션 폭발은 저는 이게 그 의심이 있어요. 샤터스톤처럼 중간에 퍼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안 나올 리가?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딘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걔는 어쨌거나 인게임 내 언어 요소는 없다 그래도 룰북상 번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포션 폭발은 그거보다는 라이트한 게임에 속하기 때문에 포션 폭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덱스터리티 아닌가요? 덱스터리티가 아닌가요? 그쪽이. 네. 제가 알기로 덱스터리티 쪽으로. 덱스터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구슬 빼서 자기 거 이렇게 놓는 거라 이거를 뭐 구슬을 무슨 정 가운데로 맞춰서 또로로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차라리 ALG처럼 그냥 엎어지면 엎어졌다 아직 기약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마 출시가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라도 차라리 좀 다이브다스 쪽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이유는 문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다들 잊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자체 내에서 ALG처럼 먼저 그냥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차터스토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ALG 자체에서 그 당시에 출시할 거다라고 뉴스를 냈던 게 그 작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코리아 보드 게임즈는 조금 다른 게, 코리아 보드 게임즈에서는 동시에 이것저것 낸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근데 카탈로그에 이미 나왔던 게임은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카탈로그 나왔어요. 포션 폭발은.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옛날에. 오딘이 근데 얼마 전에 볼에서 본 건데 뭐라 그래야 되나 원래 업체 있죠. 그러니까 다이브다이스가 아닌 본업체 거기가 도둑을 맞았대나? 아 도난. 네, 도난 사고가 한 번 그 있어서. 사건이 그 회사예요? 네, 그러면서 좀 이게 뒤로 밀렸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출처가 커뮤니티의 한 유저에 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라기보다 해당 회사가 좀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뭐 이게 말한다고 뭐 이렇게 흠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로 진짜 보드라이프는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보가 어디서 진짜 그 있잖아요. 키워드 검색해서 오는 빅데이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알면 상관은 없는데 저는 조금 그래 항상 이게 출처가 이게 지금 보드게임 말고 콘솔 쪽도 좀 이런 게 몇 개 있어서 불만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관련돼 있는 회사잖아요. 네. 회사가 좀 직접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왜 유저가 알아내고 유저가 이걸 퍼뜨리고 유저끼리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약간 상충되는 게 있는데 뭐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은 기다리는 뭐 불만이 많아서 미리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미리 얘기해 주는 걸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랑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는 거에서 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정이 있어서 좀 밀렸다.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저는 충분히 그래 뭐 밀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인데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약간 불만이에요. 뭐 소통을 잘하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라리 뭐가 밀렸다 안 밀렸다 얘기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게이머 측에서 보드게이머 측에서 보면 보드라이프 쪽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보드라이프라는 커뮤니티도 되게 보드게임 하는 분들 그 풀에 비하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이라서 그 내에서 떠들고 있는 의견은 사실 굉장히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보드라이프 쪽을 보면은 소통이 너무 늦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좀 진짜 게이머, 뭐 진성 게이머 이런 분들이 많고 대부분은 그냥 나오면 나오는구나. 저도 약간 그래요. 뭐 막말로 지금 뭐 오딘 얘기 나왔으면 오딘 뭐 오딘 안 나오면 딴 거 하고 있지 뭐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는 소식 알려주면 고맙다. 근데 소식 알려줘놓고 1년 넘게 소식이 없으면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엎어졌나? 엎어졌다, 안 엎어졌다만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뭐 그걸 게임을 구하든 말든 할 텐데. 온갖 망상의 나래를 이제 스스로 펼치기 시작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싫어요. 망상. 여자들 특히 흔히 그런다고 하는데 여자들 불안하게 가만히 두면은 망상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게임도 출시하기로 했는데 안 나오면 이 망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막. 나오든가 말든가 빨리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 빼고 더 있나요? 보드게임? 보드게임에서는 광합성. 네. 퀸도미노. 광합성. 퀸도미노. 근데 저는 퀸도미노는 뭐 퀸도미노 같아서 별로 관심 없고요. 저는 광합성.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퀸도미노는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 두 게임 다 굉장히 그냥 쏘 했기 때문에. 저도 쏘쏘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작 나오는 거니까 언급은. 광합성은 저는 SN 신작 아니죠. 젠콘. 신작에서부터 봤을 때부터 굉장히 신박하다. 시스템이 신박하죠. 이런 시스템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박은 했죠. 아니요, 테마나 그런 게 저는 그 작가분 인터뷰를 거든요.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인상 깊었어요. 게임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어느 나라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영어권은 아닌 거는 분명해요. 왜냐면 영어가 그렇게까지 유창하거나 모국어는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많은 게 담겨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임이라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네, 광합성, 맞아요. 네.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께 이제 살짝 언급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그 광합성, 식물들의 광합성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게임이에요. 사각 보드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해가 그 둘레를 돌아요. 보드판 둘레를. 네. 돌고 나무 그 가운데 있는 나무 이제 자라는 판때기에서 나무들이 자라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나무일수록 해가 잘 드니까 숲 생각하면 똑같아요. 숲 가장자리일수록 해가 잘 드니까 잘 크겠죠. 근데 숲 안쪽으로 가면 안쪽으로 갈수록 해 드는 게 그림자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길게는 커요. 길게는 크는데 대신에 이제 빛이 좀 덜 들고 그래서 큰 나무들이 많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서 바깥쪽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는 대신에 뭐 점수가 좀 작고 가운데 있는 나무일수록 그림자가 많이 져가지고 크게 자라는 대신에 점수가 많은 대신에 자라기가 어렵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다. 맞아, 이거 약간 지구과학 그 나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사실 빛 방향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해가 도는 빛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퍼즐, 추상 전략 퍼즐 같은 느낌이기는 했는데 추상 전략보다는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합성 하는 거, 빛의 방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걸 잘 옮겨놨구나.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옮겨놨구나 해서 시스템은 신박한데 한편으로는 이거 약간 교구 냄새가 좀 나는데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다른 생각은 저도 교구로 생각했어요. 근데 인터랙션 엄청 세다는데 이거 애들한테 시키지 못하겠다. 교구로 하기에는 시스템이 어려워요. 네. 시스템이 어려워요. 애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게 젠콘 이런 데서 극찬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섣불리 손을 대기에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서로 나무 심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빛 방향 따져서 해가 도는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인가 돌아요. 근데 그것도 따져서 다음번에는 이쪽에서 빛이 드니까 이쪽 나무가 자라겠지. 이런 것까지 다 다각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인터랙션도 세다고 한 거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완전 게이머스인데 근데 일단 어쨌거나 그 광합성 찾아보시면 예뻐요. 예쁘긴 해요. 예쁜 쓰레기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아마 컴포 업글이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어느 구석에서 암암리에 그거 컴포 업글을 할 만한 게 나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무 저는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만드시는 분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나올 겁니다. 깃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차라리 마트 나무를 가서 뽑아요? 마트 가서 모형 나무 사요? 아니요. 그 있잖아요. 브로콜리 사요 그냥. 브로콜리 볼 거야. 진짜 브로콜리로 하나. 너무 웃겨.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트리 요만한 뭐 레고 트리 레고 나무 이런 거 생각했는데 브로콜리 생각 못했어. 브로콜리 좀 되게 닮았어요. 브로콜리 제일 닮았어요. 닮았어요. 네. 비슷하긴 해요. 아무튼 네 그리고 저희 넘어가죠. 이제 나머지들은 사실 콘솔 쪽 얘긴데요. PC 쪽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국내 PC가 안 웃기죠. 망했다고 말해서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제가 쭉 봤는데 언급할 만한 게임이 없어요. 하나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트레이서돌이 그만하고 싶다고요. 맞다. 배틀그라운드 정식 들어갔죠? 네. 정식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식이 지금 12월달에 들어간 12월달에 들어갔죠. 맞다. 이제 엑스박스에서도 지금 독점으로 콘솔로도 나왔고 나왔어요. 정식 출시 다 시작했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있을 거예요. 보드게임만 하시면 모르실 거고 그쵸. 컴퓨터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아실 건데 저는 이름만 알아요. 배틀그라운드가 FPS 생존 게임이에요. 네. 배틀로얄 생각하시면 배틀로얄이라고 배틀로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측에서도 뭐 배틀로얄이라고 이름 해가지고 나오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배틀그라운드가 반향을 많이 일으켰어요. 뭐 많이 일으켰죠. 대한민국 역사상 고티에 올라간 게임의 유일한 고티에 올라간 게임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판매량이죠. 거의 뭐 지금 현재 누적 판매량 뭐 순위 뭐 4위인가 5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국내 게임 시장이 망했다 했어요. 그쵸. 게임 규제도 워낙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도 그래서 스팀 기반으로 출시를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시장성이 일단은 그리고 국내가 FPS 장르 쪽이 인기가 없어요. 떨어지죠. 근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어쨌거나 많이들 하시는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는 엄밀히 얘기하면 FPS는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FPS라고 하면 정통 FPS도 아닌데 그냥 FPS의 탈을 쓴 무언가. 그렇죠. 둘 다, 양쪽 다예요. FPS에 요소를 넣었죠. 요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배틀그라운드도 FPS보다는 그것도 물론 요소인데 어디까지나 요소지 기본적인 가장 코어한 줄기는 배틀그라운드는 저는 생존이라고 보거든요. 네. 배틀로얄. 그렇죠. 맞아요. 생존. 왜냐면 진짜 총 한 발도 안 쓰고 1등 할 수도 1등 할 수도 있어요. 가끔. 가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기본적인 요소지. 저도 배틀그라운드를 종종 해요. 몽크루님하고. 몽크루님이 배틀그라운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 여유될 때 하는 거죠. 여유될 때. 자주 못하지만. 여유되면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오늘 그렇죠. 배그 하실?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 난 안 해. 저는 가끔 같이 하는데 저는 진짜 총 한 발도 안 써요. 이번에 쏘셨잖아요. 잠깐 봤는데 아니 거의 안 쏘는 거죠 그거는. 이번에 엄청 쏘셨어요. 그래요? 한 2명 죽이고. 아니지. 몇 명 죽이고. 엄청난 발전인데. 4명이서 했는데 되게 웃겨요. 4명이서 했는데 2명은 일찍 죽고. 되게 웃겨요. 그것도 4명이서 했는데 4명이서 저희가 떨어지고 같은 지역에 또 다른 4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 스쿼드, 그쪽 한 스쿼드에서 솔직히 말하면 1대1이잖아요. 똑같은 힘의 그렇죠. 차이가 1대1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2명이 먼저 죽은 거예요. 이야, 참 쉽지 않네. 그래서 저희가 스쿼드가 한 반쯤 개멸이 되고 몽크루님이 거기서 복수를 하겠다고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 이 판은 빨리 버리고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복수를 고춧가루를 뿌리겠다고 해서 그 스쿼드한테 복수를 하러 달려가시더니 몽크루님도 한 명인가 한 명 죽였어요. 한 명 죽이고 죽었어요. 본인도 결국엔. 뭐야? 죽으러 간 거니까. 되게 웃긴 게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요? 네. 4명 중에 저 혼자만 남은 거예요. 맞다. 2명 먼저 죽고 몽크레님 자살폭탄하러 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분들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럼 빠르게 끝내고 다음 판 갑시다 이러면서 이분들 아니에요. 이 인간들. 진짜 이 인간들이 진짜 미쳤나 막 이러면서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나도 간다 이러고 총을 들고 다다다다다 갔어요. 갔는데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그런 FPS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안 좋아요.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잘 못 봐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저도 FPS 근데 근시안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 막 다들 그 화면을 공유를 해요. 죽으면 제 화면을 공유를 해요. 관전자 모드로. 그래서 제 거를 보면서 앞에 사람 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 막 이랬는데 앞에 바로 앞에 막 이래요. 보니까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렉이 걸렸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제가 얘 꽁킬 이러면서 하나 죽였는데 그 팀에 복수를 하러 온 또 다른 팀이 있었겠죠. 그쪽 4명이니까. 3명 살아있었죠. 몽크루님이 1명 죽이고 끝났으니까. 그랬는데 또 한 명인데 그 또 한 명까지 제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킬, 몽크루님이 1킬. 그래서 저쪽은 1명, 저도 1명 남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제가 져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들 자 빠르게 다음 판 갑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다들 왈가왈부해요. 거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붙어있어야 된댔잖아 어쩌잖아 막 그래서 피드백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몽크루님이 다 조용히 하라고 킬 못했으면 다 조용히 하라고. 그렇지. 그럼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오더하고 다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일 킬 많이 했거든요. 재밌어요. 배틀그라운드 보면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볼 때 게임의 재미가 한 50이고 게임으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가 한 50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몽크루님하고 저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저희 청취자 배 해가지고 청취자분들 초대해서 같이 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스쿼드로. 괜찮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잘해보세요. 디스코드 켜놓고 그럼요. 들어오시면 베레모 해놓고 되나? 괜찮겠네요. 네. 어쨌든 근데 하필인데 확실히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역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새로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저는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게임이라고 욕 먹을 거 많이 하죠. 저희가 욕할 건 아니니까.
전 소비자로서 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소비했어요. 저는 뭐 소비한 게 아니라 그냥 블루홀이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저는 그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맞아요. 얼리 액세스 게임 치고 지금 이제 정식 출시가 된 거지. 정식 출시 이전에 지금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금액대도 높아요. 네. 적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를 하고 심지어 그 누적 판매량 말씀하셨잖아요. 4위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게임이 버그 투성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이게 얼리 액세스면은 실드가 가능해요. 아직 미출시고 뭐 그런 게 개발 중인 그쵸. 거를 얼리 액세스 한 건데, 근데 이제 정식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정식 출시가 됐는데도 이 정도면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안 돼. 정식 출시가 된 날에 그 약간 언더그라운드는 아니고 어쨌거나 그 스트리머나 이런 쪽 사이에서 스크림 경기가 열렸어요. 돈 이제 상금 있고 조그마한 스크림 경기가 열렸는데 정식 출시가 된 날에 서버가 접속도 안 되고 완전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업데이트 정식 출시된 날 그 정식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어마어마했어요. 용량도 어마어마하고 시간도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운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스크린 경기를 원래 보통 4라운드를 해요. 그러니까 대회도 4라운드를 해요. 근데 1라운드만 하고 아예 터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선수들 다 모았던 거 보내고 사전 다운로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합니까? 문제가 뭐 저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는 그렇고요. 저희 넘어가죠. PC게임은 그렇고요. PC게임 그거 하나 얘기할 만하고, 이제 제가 좀 기대는 아니지만, 제가 비공개 베타에 참여를 해서, 했던 게임 중에 그나마 게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신작 출시작이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어요. 모바일로. 듀랑고라고. 듀랑고는 넥슨이에요. 근데 유통사가 넥슨인 거고 개발사는 데브캣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림이 낯이 익더라고요. 데브캣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력이 있는 그 팀으로 유명하거든요. 마비노기는. 네, 마비노기부터 시작해서 마영전 네, 또 있고 여러모로 괜찮은 회사인데 듀랑고가 나왔는데 듀랑고 저는 그 비공개 베타 때 했었어요. 네. 키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 게임의 한계를 느꼈던 이유가 결국엔 멀티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로만 했거든요. 근데 솔로 플레이로만 하니까 결국엔 한계치가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듀랑고가 어떤 게임이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원 이동한 것처럼 갑자기 공룡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공룡 세계에 떨어진 거예요. 스토리. 네. 근데 게임 자체가 그래요. 기본 라인이. 그러니까 매번 몬스터 잡으러 갈 때마다 기차를 타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거는 아니고 갑자기 새로운 땅에 떨어질 때 그게 시스템이 이게 섬들이 있어요. 포털처럼 열리는 게 있고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주거지로 삼는 섬은 변하지 않아요. 안정되어 있고 기후 땅 이런 게 모든 게 안정되어 있는 섬인데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배 같은 걸 타고 다른 지역을 탐험하려고 가면 그 섬은 불안정지대인 거예요. 섬이 생겼다, 사라졌다, 열렸다, 사라졌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나타나는 몬스터들도 각각 섬마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솔플이 한계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 부락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을. 길드 시스템이 부족 시스템인데 그렇구나. 이게 부족을 들어가면 이게 뭐 자유도가 높은 데브캣답게 분야가 여러 개예요. 내가 생활 분야 쪽으로만 찍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전투 분야로만 찍을 수도 있고 탐험 분야로만 찍을 수도 있고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저는 솔플을 했으니까 다방면으로 찍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전투도 해야 되고 내가 요리도 해먹어야 되고 요리를 해야 요리 먹어서 버프도 받고 막 이러니까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그거를 찍는 게 이제 스킬 포인트란 말이에요. 스킬 포인트. 근데 남들은 당연히 몰빵을 했으니 한쪽으로 몰빵하면 그게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킬 포인트는 똑같이 받는데 저는 모두에 다 분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숙련도가 낮고 감이 오는군요. 어떤 게임일지. 지금도 파티를 모집합니다. 저는 할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멀티라 같이 하실 분들이 많아야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사전 예약 해놨습니다. 저도 해놓긴 했어요. 저는 빨리 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모바일은 이제 저희 베레몽 부족을 만듭시다. 네. 저는 모바일은
매일가 댓글로 저는 모바일은 이제 근데 이게 그 무조건 얘기가 많았어요. 힘듭니다. 사실 출시 당시부터 PC로 그냥 내지. 왜 그랬으면 모바일도 그랬을 냈나. 근데 볼륨 자체가 괜찮거든요. 게임.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 모바일 돈이 되니까. 뭐 여러모로 어쨌거나 네.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쵸. 자, 캐시 모델링은 어떻게 할지는 좀 모바일 아직까지 PC는 모르겠어서. 뭐 이렇게 일단 근데 게임 자체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베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캐시 모델링도 없었고 해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어요. 뭐가 캐시 모델링이 될지 대충 예상은 가는데 워낙 악명이 높은 넥슨이라 그 이상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이라 그 이상일 거라서 뭔들 못 나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넘어가죠. 모바일 게임은 제가 봤을 땐 그 정도가 다고요. 모바일 PC는 이 정도. 그게 다죠. 이제 플스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콘솔 얘기로 들어가 보죠. 짧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짧게 얘기해도 돼요. 일단은 리메이크작 같은 것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상 내년도에 기대작이라고 할 만한 게 대부분이 다 리메이크작이에요. 한 절반은 리메이크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리메이크가 저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추억팔이가 너무 심해. 맞아요. 적당해야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플스 1, 2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게임의 홍수였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고 새로운 메커니즘과 그런 게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보드게임하고도 유사한 것 같아요. 뭐 유로게임, 전형적인 유로게임 이러면은 여기서 봤던 메커니즘 섞고 저기서 봤던 메커니즘 섞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도 완전 새로운 걸 창조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콘솔 아니 쪽도. 뭐 이렇게 드문드문 나오긴 하는데 옛날처럼 막 잘 나오진 않는 거죠. 그쵸. 왜냐면 아무것도 개척이 안 돼 있던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미 레드오션인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올 만한 소재, 메커니즘, 테마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리메이크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완다와 거상. 이것도 오래돼서 저는 사실 원작을 몰라요. 이거 저도 못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나오면 해보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못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튜브로 웬 흑인이 한 명 나와서 완다거상이 리메이크 된다고 이게 영상 나오고 있어요. 네. 막 자기는 이게 인생 게임이었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거 막 날뛰는 정말 좋아서 날뛰는 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보고 재밌나? 저도 해보진 않아서. 이게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추억을 좋아해서 되짚는 분들한테는 인생 게임이었지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요즘 게임 신작 게임들에 물들어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올드한 거예요. 스타일이. 그쵸. 그래서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괜히 그 과거의 명성치 때문에 하셨다가 실망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워낙 과거에 쟁쟁했던 게임이라서 한 번쯤 과거의 향수에 젖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이제 리메이크작들이 많은데 뭐 마르자는 떡밥 파판 세븐. 그냥 이건 딱 여기서 얘기하고 그냥 그만하죠. 근데 네. 굉장히 저번에 플레이 영상 만들면 뭐 재밌어 보긴 해요. 저도 파판을 뭐 그래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작 얘기들을 좀 해보면 가장 먼저 지금 1월 출시 예정이죠. 몬스터 헌터 1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몬스터 헌터 월드. 이거는 지금 이거는 참고로 저희 베레몽은 다 샀어요. 저 아직 안 샀어요. 살 거지만. 아니요, 이미 아니에요. 구두 근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어쨌든 하는 건 확실하니까. 네. 몬스터 헌터 이것도 전 듀랑고랑 느낌이 비슷해요.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모너는 이거 원래 스토리 모드 혼자 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그쵸. 모너의 뭐 한 10%? 근데 이거는 충분히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약간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뭐 레이드요? 레이드 뛰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뭐 5명에서 던전 도는 거 4명 이렇게 해서 던전 도는 거 아니면 뭐 그렇게 레이드 보스몹 잡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고 난 팀워크 하는 것도 싫고 솔플 하는 지향이다. 솔플 지향 사람이다 하면은 절대적으로 비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솔플 네. 그러니까 솔플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 뭐 타임어택 솔플로 잡으시는 분들 그런 좀 특이한 경우 말고는 제가 그 몬스터 헌터를 이제 닌텐도가 있으니까 게임을 솔플로 했어요. 요즘에는 사실 누가 그걸 멀티로 안 하니까 안 하죠. 네. 요즘엔 그런데
재미가 여기 베레몽 분들하고 몬스터 헌터 월드 베타 했을 때에 절반의 절반 난대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 멀티가 아니면 비추고 일단 몬스터 헌터 월드가 멀티가 돼야 되니까 멀티하면 되지 이러고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PSN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뭐 PSN이야 뭐. 그러니까 온라인이 되려면 무조건적으로 PSN이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그거는 뭐 별로 그게 금액이 막 부담될 금액은 아니라서. 그래도요. 그것도 네, 우선은 알고는 계세요. 네. 우선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2월 달에 모노는 뭐 어떻게 더 얘기? 아니요. 모노는 뭐 굳이. 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그게 나오죠. 스위치로 이제 젤다의 전설이 나오죠. 2월 1일. 국내 확정이죠. 네, 저는 어쨌든 국내 발매니까 국내 발매로. 젤다의 전설 뭐 야생의 숨결 있고 야숨 말하는데 그게 뭐티죠? 1위. 거의 확정이에요. 뭐 독보적이에요 지금. 오픈월드의 새로운 게임을 새로운 역사를 썼다. 와, 오픈월드를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정말 오픈월드란 이런 것이다. 극찬의 극찬만 있는 게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스트리머들 많이 하겠네. 지금 뭐 뜨면 지금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해외 버전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모르겠어요. 전 스위치 구입은 저도 보류. 결국에는 닌텐도라. 네. 저도 그래서 보류. 이제 전 샀어요. 닌텐도를 전 좋아하지만 차세대 닌텐도 게임이 나올 때마다 막 속이 쓰려요. 그리고 심지어 게임 타이틀도 나올 때마다 속이 쓰려요. 지금 현재 닌텐도에 아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그러니까 북미권이나 유럽권은 닌텐도를 많이 해서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워낙 콘솔 문화가 PC 문화보다도 더 하니까. 문제는 한국 닌텐도. 거기까지만 얘기해. 한국 닌텐도. 네. 저는 할 말 많아요. 한국 닌텐도가 이제껏 닌텐도 회사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모로 그러니까 한국을 많이 빼놓고 진행하고 이런 게 많아서 닌텐도는 일단 저는 보류요. 아무리 뭐 젤다든 뭐든 간에. 네. 저는 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긴 샀는데 저는 어쨌든 근데 젤다 때문에 산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좀 산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젤다를 정말 좋아하는 팬이다. 아니면 이번에 젤다 정말 대작이라는데 내가 이거 정도 게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되는데 그거 이외의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사실 필요가. 그냥 뭐 남들 사는데 사볼까? 이건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뭐랄까 부대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닌텐도에 관련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럴 거면 진짜 플레이스테이션이 그냥 플스 사세요. 네, 플레이스테이션이 한글화 대잔치 홍수라고 할 정도로 그럼요. 한글화를 정말 잘 내주고요. 정식 발매도 잘 내주고요. 따박따박 내주면서 정말 서비스도 잘 되고 있고요. 차라리 플레이스테이션 4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스위치가 오늘 오거든요. 저는 스위치를 산 유저 입장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스위치는 진짜 내가 살 거다 뭔가 그런 마음을 옛날부터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요즘 잘 나가거든요. 스위치 잘 팔려요. 그래요? 잘 팔려요. 기계는 뭐 끝장나게 팔려요 지금. 아무래도 휴대성이라는 뭐 것도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제 지인의 말로는 줄을 섰을 정도라고 하니까 스위치를 사려면. 근데 지금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OS가 한글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위치를 키면요 영어가 나와요. 한글이 없어요. 그리고 게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게임 자체 내 설명서에 유럽 계정을 만들어서 다운을 받으세요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한국 정식 발매도 하는데 정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는 건지. 뭐 지금 그렇다고 아예 한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마리오 오디세이, 뭐 마리오 카트, 그다음에 뭐 젤다. 근데 여전히 그 해외에 서비스해주는 것들에 비하면 정식이라고 그렇죠. 내놓고 워낙 미흡하니까. 해주는 듯 안 해주는 듯 미흡하니까. 지금 퍼스트 파티가 한글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지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이슈된 거는 비오네타가 지금 쉽게 말하면 외국은 한 2개 정도 가격에 우리는 1개 가격으로 그걸 사야 돼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이런 게 지금 이게 가장 최근에 터진 이슈고. 그래서 지금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정하고 사실 분 아니면 우선 닌텐도는 그러니까 제 의견만 볼 때는
한번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시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닌텐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굳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젤다 야생의 숨결? 그것도 빠르게 그거하고 파세요. 그런 얘기도 많아요. 네, 네,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젤다 한번 즐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요.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죠. 플스 얘기로 가서 저희 몬헌 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할만하겠다라고 하는 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에요. 이거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한 게임 중에 또 헤비레인이랑 지금 헤비레인은 끝냈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방식의 그런 스토리 게임인데 헤비레인으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이게. 이제 헤비레인은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욘드 투 소울 지금 중간 지금 하는 중인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실 만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몬스터 헌터와는 정반대예요. 몬스터 헌터는 스토리가 없고 게임성만 있잖아요. 맞아. 네. 근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게임성은 둘째치고 스토리가 좀 한 90% 이상? 그렇죠. 자기가 어떤 선택지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가지치기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느낌이죠. 100% 스토리 보시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임은 그 유저의 피지컬이 필요 없는. 맞아요. 필요가 오로지 없죠. 그냥 보고 커피 마시면서 영화 한 편 감상한다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임이라 대신에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나왔을 때 정말 또 큰 반향을 일으킨 게 얘네가 그 내부에서 스토리 갈래를 내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많이 만들어놨어요. 방향. 이게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그렇구나라고 약간 믿기가 좀 뭐한 게 그 전에 나온 공포 게임 하나 있거든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서 가는 거. 그거 아닌가요?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그거예요. 막 사람 내가 죽일지 말지 결정해갖고 하는 그래 거. 그런 거. 근데 그게 처음에 광고할 때 내가 선택지에 따라 뭐고 수천 가지의 경우수가 나오는데 약간 뻥으로 드러났거든요. 그게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라는 게 그거죠. A만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한 7명에서 1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걔를 A만 살리고 나머지 죽인다. 그거를 경우의 수를 줘버리면 그게 수천 가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왜냐면 3명만 돼도 그 경우의 수가 한 6가지일 거예요. 허울 좋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저도 디트로이트가 걱정되는 게 그런 전철을 밟진 않아. 근데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회사가 워낙 이런 쪽으로 특화된 회사라. 근데 큰 갈래로 엔딩만 10개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최소한 10개 이상. 엔딩만. 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일단 어쨌거나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하고요. 그렇게 또 비슷하게 얘기할 만한 게 라스트 오브 어스 2. 파트 2죠? 네. 올해 나온대요? 내년에 나온대요? 내년 아닌가요? 1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는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못 들어요. 왜냐면 출시된다는 이미 작년에 다 나왔던 거고. 이미. 그래서 했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 1에서 나왔던 꼬맹이가 성장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번에 떡밥이 좀 많이 안 풀려가지고 사실 그것도 누가 주인공이냐 그 트레일러에 나온 인물들은 누구냐 트레일러에 나온 인물들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떡밥 놀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 나와야 나오는 거라 나오고 해보면 되는 거죠. 네, 나와서 이것도 역시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할만하고요. 저는 사실 라스트 오브 어스가 1이 명작이다라고 했던 거는 게임성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게임성은 아니에요. 저도요. 근데 그냥 스토리만 막 두고 봤을 때 명작이다. 저는 사실 명작이다 해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실망했어요. 너무 그 게임이 그러니까 스토리를 제외하면은 컨텐츠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플스3로 나온 게임이라서 아마 조금 플스3여도 게임성이 그렇게 똥망인 거는 또 전 좀 어쨌든 그래요. 근데 또 스토리 하면 또 지금 뭐 플레이 영상이 아예 안 나오고 그냥 뭐랄까 트레일러만 나왔던 영화처럼 유명한 코지마 히데오의 데스 스트랜딩이죠. 근데 이거는 아마 내년에 안 나올 거예요. 데스 스트랜딩 이거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이건 내년에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워낙 그 제작 기간이 오래. 제가 최근에 메탈 기어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제가 코지마 히데오가 만든 게임은 메탈 기어가 거의 지금 이 5가 처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네, 저는 그게 거의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콘솔을 거의 안 했다가 최근에 이제 시작한 거라서. 이 사람이 왜 뭐랄까 제작자나 이런 게 아니고 감독이라는 말을 듣는지 알겠더라고요. 연출이나 표현은 거의 수준급이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제작 기한이 오래 걸리지도 알 것 같아서 그냥 뭐 기대하면 저는 그냥 뭐 플레이 영상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식으로 게임이 나올지. 내년도 보면은 기대작들이 보면 그러니까 뭐 플스 게임들의 특성이죠. 일단 스토리가 탄탄한 것들. 그래서 대부분이 스토리에 더불어서 게임성이 좋은 것들이 많긴 한데 사실 제가 보니까 내년도 기대작들은 게임성만 있는 애는 거의 모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대전 게임들 이런 애들밖에 드래곤볼이요. 없고. 네. 그래요.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언급할 게임들은 스토리가 주주인 게임들인데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나오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매니아가 많아서 북두의 권. 이거는 나와요. 이거는 지금 뭐 무슨 뭐 용과 함께 제작사인데 네. 방식이 똑같더라고요. 그냥 캐릭터만 모델링만 이렇게 해놨는데 북두의 권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근데 저는 이거 용과 함께를 좋아하시는데 북두의 권도 좀 알아. 그러면 사실만해요. 근데 전 되게 웃겼던 게 이게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목소리를 내는데 키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웃기면서도 좀 신선했어요. 용과 함께도 일단 18세가 18세예요. 넘으셨다면 하실만해요. 저는 이 물장사가 되게 재밌거든요. 아니 저는 물장사보다 용과 같이 그냥 스토리 되게 탄탄해요. 용과 같이 정도면 스토리도 괜찮은데 좀 좋다고 보는데 저는 게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물장사. 물장사 물장사 아일랜드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가씨들 이렇게 하나씩 데려가지고 이번에 2 나온 거 물장사 봤는데 포스티스. 근데 이거는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기는 해요. 왜냐면은 거기 나오는 아가씨들이 다 실제 맞아요. 실제 남자분들이 말씀하신 뭐 품번 이런 아가씨들이라. 네. 근데 저는 물장사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거 건들 게 많고. 참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일본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직업 여성분들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제약이 없는 게 좀 부러워요. 와 아이돌 저리 가라. 네. 아무튼 성우 바닥도 그렇고 일본은 보면 이쪽 직업 여성분들 바닥도 그렇고 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뭐가 있을까요? 스토리 제가 봤을 때 이게 데이즈건 이거는 좀비물이에요. 100% 좀비물이에요. 개인적으로 좀비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좀 이런 게임이 나와라고 했던 이유가 라스트 오브 어스는 똑같은 그러니까 좀비는 아니죠. 라스트 오브 어스는 엄밀히 얘기하면 좀비는 아닌데 좀비와 사람이 섞여있죠. 그렇죠. 좀비 같이 그러니까 행동해서 약품이랑 뭐 그런 걸로 인해 변형되는 인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100% 좀비인데 여기 나오는 좀비들이 느리게 이렇게 꾸역꾸역 오는 한두 마리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이거 그 영상을 보면은 진짜 수백 수천 마리가 절 쫓아와요. 저글링 러시. 약간 그 새벽의 저주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진짜 그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네. 그 느낌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좀비 새벽의 저주나 아니면 그거 뭐지? 월드워 제트. 월드워 제트 그런 느낌이에요. 월드워 제트 막 우르르 막 수천 마리가 몰려오는데 그런 느낌의 좀비. 그래서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스토리도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좀비 게임들이 스토리가 없으면은 게임이 좀 없죠. 별로거든요. 그냥 뭐 그거니까. 그리고 얘기할 만한 거는 뭐 갓 오브 워 2. 요거는 기대작이죠. 요거는 이제 좀 판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게임이 달라졌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했었다면 이 갓 오브 워 2 같은 경우에는 기반을 아예 북유럽 신화로 옮겨갔고요. 네. 로마 신 다 잡았으니까 이제 북유럽 신 잡으러 그리고 저는 약간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것도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러잖아요. 갓 오브 워 2 이것도 보면은 스토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여행이에요.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죠. 약간 그리고 라스트 오브 어스도 약간 부성애가 맞나? 그쵸. 유사 부성애죠. 왜냐면 내가 죽은 딸 같은 여자아이 뭐 이런 거라서 요즘에 약간 가족의 그런 테마가 좀 인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하나면에 두 명의 캐릭이 나오죠. 하나는 내가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 캐릭 뭐 이런 것들처럼 라스트 오브 어스처럼 뭔가 이렇게 캐릭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보면. 갓 오브 워 2도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북유럽 신들을 테마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북유럽 신을 어떻게 더 표현했냐 뭐 이런 거 보는 재미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갓 오브 워 하실만해요. 대신에 그쵸. 조금 잔혹하다는 거. 어느 정도. 네. 잔혹한 게임이에요. 원래 그랬어. 이것도 장기 자랑하는 게임 중 하나죠. 장기 자랑. 장기 자랑.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그 장기.
장기 자랑. 네, 내부 장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장기 자랑류죠. 장기 자랑류. 그리고 신작 중에 이제 항상 나오는 게임 더쇼 나옵니다. 뭐 항상 스포츠 게임 이제 야구인데 전 안 한 글은 취급 안 합니다. 그 EA 게임이잖아요. 네, EA. 전 안 안 한 글이고 전 안 한 글은 무시합니다. 그냥. 항상 나오니까 이거는 뭐 아무튼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그거는. 야구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 언급하고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하죠. 저희 좀 오래 했는데 보드게임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 짧다 했는데 와, 또 반반이라 그랬더니 이거 뭐 2배야. 아무튼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스파이더맨. 이거는 이건 저도 이건 엄청 기대작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예요. 왜냐면 기대작인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나왔던 스파이더맨에는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항상 맞춰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스토리를 항상 영화랑 똑같이. 그래서 영화 시즌에 맞춰서 게임도 같이 내서 게임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낸 반면에 이번에는 독자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간대요. 전혀 원작과는 다른. 근데 그 스토리를 손을 좀 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액션 부분에서 아마 스파이더맨은 스토리보다는 네. 아마 액션을 아크로바틱. 어떻게 표현하느냐 비중을 많이 뒀겠죠. 아크로바틱으로 많이 해서 좀 굉장히 호쾌하게 네, 많이 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바뀐 두 가지 쟁점? 그게 있어가지고 좀 기대작이다. 하는데 나와서 네. 저희가 막 얼리 어답터로 콘솔을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몬헌 같은 경우에는 게임성밖에 없는 애라 베타로 풀려서 할 수 있는 애들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중점인 애들은 미리 해보기가 어려워요. 네. 당연히 앞에 뭐 프롤로그 정도도 스토리 풀려서 그걸 베타로 풀려가지고 해보지 않는 이상엔 그래서 몬스터 헌터는 저희가 베타로 해봤기 때문에 이건 게임성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리고 뭐 몬스터 헌터도 워낙 시리즈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월드 이상할 리가 없어요. 월드 때 또 아마 새로운 게 좀 많이 나와서 아마 좀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좀 새롭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희 2018년 신작 엄청 많네요 올해. 콘솔이요. 뭐 저는 보드 게임도 많다고 봐요. 사실 가이아 프로젝트나 이런 보드 게임 애들이 지금 이제 해가 넘어서 이제 나왔으면은 저기 했는데 거의 12월 지금 막바지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막바지에 나온 게임들이 몇 개 있으니까. 어쨌거나 올 한 해도 잘 할 거 많겠다.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가이아도 해야 되고. 저 올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메데미. 메데미도 하면 되죠. 매크데미니아. 매크데미니아 하면 하고 싶고. 메데미. 그리고 지금 뭐 방송에서는 언급을 못 하겠지만 지금 팬데믹 레거시 2. 또 이제 언제 하지? 또 하고 싶어. 네. 해야죠 이제. 사놓고 하지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있네. 저희 올해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 베레몬 분들. 잘 부탁드려요. 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 네. 그거 해야죠. 신년 이벤트 해야죠. 신년 이벤트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구나. 그때가 왔구나 드디어. 저희 팟빵 댓글로 받을 거고요. 네. 그거 하려고요. 이제 저희 오늘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다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최소 지금 한 20개 정도. 그쵸. 엄청 했죠. 엄청. 20개 정도 이런저런 게임이 나왔는데요. 너무 많이 했어. 이번 이벤트는 이겁니다. 저희가 종합 보드 게임 방송이잖아요. 네. 보드 게임 사실 보드 게임이건 오늘은 보드 게임이건 콘솔, PC 다 상관없이 저희가 오늘 방송 내에서 언급해드렸던 게임들 중에 나는 올해 이게 기대된다 라고 하시는 게임이 있다면 그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세요. 저희가 언급했던 게임들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뭐 보드게임도 있었고 PC도 있었고 콘솔도 있었고 모바일도 있었죠. 그런 것들 중에 저는 이거 기대돼요. 베레몬 분들이 이거 언급해주는데 저는 이거 기대돼요 라고 하시는 게임을 저희가 언급했던 게임 중에 하나를 나도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댓글로 적어서 팟빵 댓글에 남겨주세요. 방송에 나왔던 게임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거 이벤트는 좀 길게 잡을게요. 한 2주 하죠? 2주? 2주면 충분 되죠. 2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간. 전 한 달 잡으려고. 아예 1월달 내내.
1월 내내 이벤트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럼 그 댓글은 어떡하려고? 그 방송에, 이 방송에만 댓글 달리는 걸로 인정하실 거예요? 아니요, 댓글은 쭉 한 달 내내 1월, 그러니까 마감 날짜가 1월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다음 방송에도 그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댓글은 그 회차로 네. 안 달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어차피 말머리 왜냐면- 꼭 달아주세요. 왜냐면 말머리 달아야 돼요, 그럼. 이벤트 참여 그 제 양식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요? 네, 양식은 제가 팟빵과 그거는 보드라이프 동시로 공지를 드릴 거예요. 안내를. 어떻게 양식을 써주세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드라이프나 이런 데 말고 그냥 검색하다가 만약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보드라이프 양식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팟빵에도 공지사항을 적어드릴 팟빵 공지? 거라니까요. 네. 그래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양쪽 다 안내드릴 거예요. 네. 공지 꼭 확인해 대신에 보세요. 무조건 이벤트 참여는 팟빵 댓글로만 할 거예요. 팟빵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적어주시고 게임명 적어주시고 그리고 1월달 해서 제가 그 기간을 1월 딱 그 31일까지 땡 그때까지. 네. 만약에 2월 넘어간 댓글이면 아웃. 네, 아웃 해서 네, 인정 안 함. 드릴 건데 뭘 드릴 거냐면요. 보드게임입니다. CV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거 인생 게임이라고 그럼 아시는 분은 흔히 아실 하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건데 약간 인생 게임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사람이 뭐 살아가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죠? 그렇죠. 뭐 일평생 뭐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뭐 성장해서 일하고 그런 게임. 직장 얻고 막 그렇죠. 이런 내용. 그렇죠. 그래서 한때 커뮤니티 사회에서 좀 핫했어요. 현재는 핫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확장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포지션 자체는 완전 전략은 아니라서 좀 반라이트하게 즐기실 분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죠? 배송비 다 저희가 물고 저희가 다 게임 드리고 하는 거니까 네.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당첨되면 이 게임 받아가시는 겁니다. 몽크르님이 SN에서 직접 공수해 오신 SN산입니다. SN산 CV. 네, SN산 CV네요. 독일산 CV. 독일의 공기가 담겨있나요? 독일의 채취가 묻어있어요. 독일의 향기가 묻어있네요. 박스 비닐에 살짝. 살짝.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한은 1월 말까지예요. 1월 31일 그 2월 넘어가는 순간 바로 거기는 잘릴 거고요.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양식 안 지켜주시고 첫 번째 안 되는 저희가 빠지는 조건 알려드릴게요. 양식 안 지키시고 두 번째 게임명 언급 안 해주시고 세 번째 네. 베레몽에서 나온 외적인 게임 언급해 주신 분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는 저희가 제외하겠습니다. 네. 대충 들으신 분들은 안 돼요. 스킵. 양식을 아마 좀 까다롭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 양식에 맞게 좀 써주세요. 복붙하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도 종합보드게임 방송 베레몽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요.